15강 비와 비례식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비는 두 개의 수 또는 양 사이의 배수 관계를 우리가 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2대 3이다, 뭐 또는 5대 4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비례식이란 두 개의 비가 같을 때 이걸 등호로 연결한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면 2대 3은 그쵸? 뭐랑 같습니까? 4대 6이랑 같죠? 그래서 요거를 비례식이다. 자, 두 개의 비가 같을 때 이것을 등호로 표시한 식을 비례식이다. 예를 들면 1대 2대 3. 자, 2대 4대 6. 요거 비례식입니다. 자, 비례식은 이렇게 써도 되고요. 분수꼴로 이렇게 써도 관계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비례식은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자, 두 개 다 좋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C가 0이 아닐 때 CA 대 CB는 자, 뭐 이것도 다 같은 자, 등식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요, 여러분. 자, A 대 B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죠. 비례식이 갖고 있는 성질이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죠. A 대 B는 C 대 D랑 같다. 자, 두 가지 표현 다 좋다 그랬고요. 그래서 뭐 1 대 2는 그죠? 2 대 4랑 같지 않습니까? 항상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A, D는 B, C랑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정리가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합비의 법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비의 법칙은 지금 비례식이 자, 다음과 같이 A 대 B는 C 대 D랑 같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다 양변에 2를 더해도 등호에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를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2를 더해요. 그러면 요거는 B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D분의 C 플러스 D가 되는군요.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합비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비례식은 자, 두 가지 표현 다 좋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분모를 더한 거 여기다가 2를 더해 볼게요. 그죠? 여기다 4를 더합니다. 자, 그러면 자, 3대 2는 그죠? 자, 6대 4랑 같다. 자, 등식에 영향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합비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비의 법칙, 자, 두 번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좀 지저분하죠? 자, 이제 화면을 한번 지우고 세 번째, 자, 제비의 법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비의 법칙입니다. 여기 뭐 한자를 한번 써보면 이게 이제 뺄제자인데요. 우린 한자 무시해도 됩니다. 합비도 이거 합한다. 그래서 합비의 법칙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무시하시고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A 대 B, 이것은 C 대 D랑 같다 해서 양변에 있죠. 자, 이렇게 1을 빼도 등호에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건 B분의 A-B, 그죠? D분의 C-D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거 잘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비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거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2는 자, 8대 4랑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제비의 법칙을 배웠으니까 다음과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줘 보세요. 빼줘 보면 여긴 4를 빼야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2대 2는 그죠? 자, 4대 4랑 같다. 자, 등호에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합비의 법칙, 제비의 법칙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했으리라고 보고 이제 합제비의 법칙입니다. 자, 합제비의 법칙은 화면을 또 한번 지우죠. 합제비의 법칙은 합비의 법칙을 제비의 법칙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좌변끼리 이렇게 나눠보세요. 나눠보면 요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좌우변끼리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합제비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A, B, C, D 네 개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가비의 법칙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가비의 법칙을 들어갑니다.
A 다시 대 B 다시 대 C 다시는 A 대 B 대 C랑 같다. 이렇게 이제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적어 보고요. 자, 요거는 뭐로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자, K로 같다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다 해서요. A-는 AK가 되고요. 자, 이거랑 이거랑 같다 해서 B-는 뭐가 될까요? B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는 CK가 되는군요. 그럼, 자, 우리가 이것을 좌변을 전부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전부 더하면 A-B-C-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K로 쓸 수 있겠군요. 그래서 우리는 K가 성공이 되는군요. 위에다 쓸게요. K라는 녀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A 다시 B 다시 C 다시가 분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K 자리에 요거를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갑이 더한다. 그래서 더할 가짜를 써서 가비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비의 법칙 여러분 설명이 충분히 됐으리라고 봐요.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1대, 그죠? 2대 3은, 그죠? 1대 2대 3은 2대 4대 6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분모끼리 다 더해 보세요. 이렇게. 가비의 법칙으로.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12분의 6 해서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등식 영향 없죠? 자, 이래서 여기에 가비의 법칙을 간단한 거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단서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같이 피배를 해보세요. 등호에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큐배를 해도 이렇게 지우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R배해도 관계없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 PA, QB, RC. 자, 이렇게 분모도 하고요. 그 다음 분자 PA, QB, RC. 자, 이것도 등식 그대로 성립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비의 법칙 두 개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분모는 0이 아니니까 당연히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 5가지를 완벽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중에 가비의 법칙이 빈도가 가장 높게 출제된다. 이런 얘기를 남기면서 이제 문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정삼각형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60도로 다 같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한 변의 길이가 A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B인 원이 있죠? 이렇게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반지름은 B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넓이가 같을 때 이 B를 구하라는 거네요. A4승 대 B4승.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에 자, 밑변의 길이에다 높이를 곱해 주시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어차피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울 거거든요. 삼각함수 가면은 이 공식을 유도합니다. 2분의 1에 자, 이거. 그래서 A 곱하기 A 이렇게 곱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값, 사인값입니다. 그래서 사인 60도 이렇게 해서 넓이 공식 쓰시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요거는 삼각함수 편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도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삼각함수에 가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분의 루트 3, 2분의 1 곱하면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넓이는 파이 b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이 4분의 루트 3 a 제곱하고 뭐랑 같다는 거죠? 파이 b제곱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 잘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A 4승 대 B 4승의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16분의 3. 그죠? 자, A 4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 제곱 B 4승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또 바꿀 수 있죠? 바로 답을 내도 되는데 한번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과 같이 바꿔쓸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A 4승, 그죠? 그 다음에 B 4승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쓰면 될까요? 16 파이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3으로 적어보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분수꼴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하고 비례식에도 다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A 4승 대, 그죠? B 4승은 얼마나 나올까요? 16 파이 제곱 대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걸 답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을 간단하게 유도해 볼 수가 있었네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건을 이용해서 x의 y에 대한 비율을 구하라. 그 말은 x 대 y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용어를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x의 y에 대한 비율을 구하라. x 대 y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2x 조건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x 플러스 y 이렇게 쓰시고 요것이 자, 2대 3이다 그런 뜻이겠네요.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배의 2x-y 이것은 2배의 x 플러스 y랑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6x-3y가 되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2y가 되죠. 자, 그러면 4x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5y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x 대 y를 구하라 그런 얘기니까 x 대 y라는 것은 다 끝났죠? 그렇죠? 5 대 4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x 대 y는 그죠? 5 대 4다. 자, 어떤 거 표현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비례식을 이용해서 요 분수식의 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은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꾸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비의 법칙 증명에서도 우리가 했지만 이게 뭘로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K로 갖다 두고요. 이거랑 같다 해서 X는 이렇게 K라는 문자로 표현할 수 있죠. Y도 동일한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4K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Z는 5K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분수식의 값을 우리 구해내는데 성공하게 되죠. x제곱 그러니까 9k제곱 이렇게 되겠죠. 3k제곱이니까요. 그 다음 y제곱은 16k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z는 25k제곱이 되겠고 분자를 한번 보면 x랑 y랑 곱하면요 12k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y하고 g 곱하면 20k 제곱 되겠고요. z하고 x랑 곱하면 15k 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요거는 50k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분자는 요랑 전부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47k 제곱이 됨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우니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50분의 47로 간단하게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건너가겠습니다. 비례식을 주면서 우리가 y분의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단서도 제시했고요. 또 양수 조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비의 법칙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가비의 법칙 바로 적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필기를 해보죠. 분모를 전부 더해보세요. 요거랑 더하면은요. z가 없어지면서 말이죠. x 플러스 y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자 이거 가비의 법칙에서 다 배웠죠? 자 분자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2 그죠? x 플러스 y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x 플러스 y는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y분의 x는 뭐다? 2다 이렇게 하고 바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가비의 법칙을 활용해서 자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건너가 보죠. 가비의 법칙 응용한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분자를 다 더해서 말이죠. 2x가 나와야 하는데 x가 있는 데는 여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분자 분모에 2배해도 등호의 영향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2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y가 보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 2y하고 2y 4y뿐이 안 보이잖아요. 더해도 그래서 말이죠. 여기다가 3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6y 보이고요. 2y 하면은 여기 8y가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z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g란 말이에요. 여기가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3g잖아요. 여기에. 그죠? 3g니까 마이너스 g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4배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비법칙 끝났죠? 자, 우리 여기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 분자 다 더하면 2x, 그죠? 그 다음 2y하고, 자, 요거 6y에서 8y 이렇게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3g하고 마이너스 4g에서 마이너스 g가 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모 다 더하면은요, 요건 10이고요. 그 다음에 12가 되고요. 이와 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지우니까 아하 A는 11호구나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비의 법칙이 빈도수가 가장 높게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가비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는 집중해서 여러분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고 이 단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 수학의 소재가 걸려있는 문제는 어느 단원에서나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생활을 떠난 수학은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수학 소재 문제는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6번째 문제가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 끝을 한번 봅시다. 국도를 달린 속력에 대한 고속도로를 달린 속력의 비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2번을 잠깐 복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번에서 x의 y에 대한 b를 구하라 이런 문제 풀어봤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물론. 자, x 대 y를 구하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문장이 도치돼도 마찬가지입니다. y에 대한 x의 b를 구하라 이렇게 도치가 돼도 역시 x 대 y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국도를 달린 속력에 대한 그랬어요. 아무렇게도 국도를 달린 속력이 작을 테니까 우리가 이걸 편의상 V2로 두고요. 고속도로를 달린 속력을 V1으로 두면은요. 이거는 자유 대안을 주목하세요. V1 대 V2를 구하라 그런 뜻이라는 것을 처음에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설명은요. 속력 그러면은 속력의 공식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위를 보면 단위의 공식에 흔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를 보면 공식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고속도로 가보세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단위를. 그러면 속력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자 흔적이 보이는 단위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끌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S는 VT, T는 V분의 S 뭐 다양하게 여러분이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국도로 접어들었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린 거리는
국도를 달린 거리보다 80%더 길다 그랬어요. 요거 보다 하고 자 나와 있네요. 국도를 달린 게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도를 달린 거리를 S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로 달린 거리는 80%더 길다 그랬으니까 말이죠. S에다가 80%란 건 0.8 아닙니까? 0.8S를 더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1.8S다 이렇게 둘 수 있겠군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국도를 달린 시간은 고속도로를 달린 시간보다 그랬으니까 고속도로를 달린 시간보다 이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린 시간을 자 T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를 달린 시간은 20% 짧다 그랬으니까 아하 0.2 빼줘야 되니까요. 이게 0.8T가 된다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났죠? V1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V1은 그죠? 거리를 자 이렇게 시간으로 나누는데요. 자 우리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분명히 얘기했지만 1.8S다 그랬어요. 고속도로를 달린 거. 그래서 이건 1.8S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시간은 말이죠. 고속도로를 달린 시간 T로 뒀거든요. 이렇게 되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2를 구해볼까요? V2는 자 거리는 여러분 자 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S죠. 그래서 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여기 0.8T가 되는군요. 그쵸?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V1 대 V2를 구하라는 뜻은 자 V1 나누기 V2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번분수 계산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1.8S고요. 그 다음에 0.8T 분의 S 이렇게 되겠죠. 번분수 계산 여러분 다 하실 줄 알죠? 그래서 1.8S 나누기 T 요거 곱하기 억수가 되죠. S분의 얼마가 될까요? 0.8T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럼 SS가 떨어지고요. TT 떨어지게 되고요. 1.8 곱하기 0.8을 하면은요. 요거는 1.44가 돼요.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100분의 144죠. 그 다음에 자 요게 다 4의 배수가 되네요. 그래서 25분의 요게 3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종 답을 낼 수 있겠죠. V1 대 V2는 말이죠. 36 대 25가 되는군요. 그래서 36 대 25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생활 속 수학 소재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번 강에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비례식 이렇게 배웠죠. B 3대 2 이런 거 B라 그랬고요. 그 다음 비례식은 자 3대 2는 그죠? 6대 4랑 같다. 이게 이제 비례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다음과 같이 써도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례식의 성질을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A 대 B는 C 대 D랑 같다. 여기에서 첫 번째 뭘 배웠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해서 자, 이와 같은 거 첫 번째 다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배웠을까요? 합비의 법칙을 배웠죠. 그래서 합비의 법칙 거침없이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비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뺄 제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강남의 제비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합제비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합제비의 법칙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고 분모모 0이 아니다는 조건 사용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요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가비의 법칙이다 그랬습니다. 가비의 법칙은 자 여러분 한번 쓸까요?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자 B 플러스 D 플러스 F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배래도 좋죠. 그래서 PB 그죠? 그 다음에 QD 그 다음 RF 이렇게 되고요. RF 요게 F가 잘 안 써지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외에는 어떻게 될까요? PA 그죠? 그 다음에 QC 그 다음 RE 이렇게 자 표현을 했죠. 자 이건 0이 아니다는 조건 역시 쓰지 않겠습니다. 가비의 법칙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활 속 수학 소재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 둘 이렇게 틀리면서 자, 많은 역경을 만나지만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우리 16강에서 다시 여러분 만날 걸 약속하고요. 16강에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